자, 이거 두 번째는 화법하고 작문, 자, 복합되어 있는 거지? 첫 번째가 뭐니, 이거? 대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고? 화법. 두 번째가 작문이다. 화법이 지금 가는 긴데, 문제가 두 개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자? 문제를 먼저 보자. 첫 번째는 뭘 묻는다? 학생 1. 그지? 두 번째는 A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자. 학생이 지난번 모임에서 모둠 활동 때 겪을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글을 쓰기로 했지. 모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제로 선정했어. 오늘은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고 글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해보자. 먼저 각자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자, 일단은 뭘 얘기해본다? 뭘 얘기해본다? 모둠 활동할 때 겪을 수 있는 뭐? 문제와 해결 방안. 그리고 논의는 뭘 할 거야? 그 주제에 대해서. 첫 번째, 요약해야 돼. 뭐 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두 번째, 글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되겠지? 그 변형 문제 준 거 내가 한번 읽었으니까 지문 안 읽고 문제 풀지 말고 그 문제들은 내가 글을 요약하는 연습을 한다는 용도로 쓰라고. 그리고 변형 문제들을 많지는 않지만 자꾸 풀려고 하지 말고 글을 자꾸 읽으려고. 글을. 그 마찬가지로 EBS 시험범위 나오면 EBS도 글을 분석적으로 잘 읽도록 하라고. 문제 푸는 건 내가 갖고 있는 화법 작문 실력으로 푸는 거야. 먼저 뭐 한다? 자료 공유한다. 집단 과제에 소홀하게 되는 경향은 학교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자유 일어난다. 내가 읽는 책에서는 링겔만 효과로 이런 현상을 설명했어. 링겔만이라는 학자가 실험을 통해 이를 발견했대. 자료 뭐? 링겔만 효과. 자료를 찾으면서 나도 그 용어를 봤어. 그런데 실험 이야기는 처음이야.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자, 거기에 대해서 학생사람이 뭐 해달라?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지? 실험에서는 인원수를 달리하여 줄을 잡아당기게 하고 인원수에 따라 개인이 발휘하는 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했어. 인원이 많아질수록, 자, 어떻다 지금 밑줄? 인원이 많아질수록 개인이 발휘하는 힘은 줄어든다.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집단의 성과도 커질 거라고 기대할 텐데 오히려 구성원 수가 늘수록 개인이 발휘하는 힘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 집단의 성과가 애초에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구나. 들은 이야기를 뭐 한 거야? 한번 요약 정리했지? 내가 찾은 자료에서는 집단 활동에 기여하지 않, 내가 찾은 자료 밑줄 치고, 자, 집단 활동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는 모습도, 자, 그 혜택만 누리려는 모습, 이것도 뭐랑 관련이 있다? 링겔만 효과와 관련이 있다. 그럼 모둠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의 원인을 링겔만 효과와 관련지어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뭐 한다? 두 번째, 구성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고? 자료 공유한다. 두 번째는 뭐 한다? 글의 구성이다. 글의 구성은 어떻게 한대? 문제 상황의 원인을 링겔만 효과와 관련지어 분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원인 분석, 문제 해결. 되겠지?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본 책에서는 집단의 활동에서 개인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링겔만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어. 자, 링겔만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 뭐 때문이다? 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찾은 자료에서는 집단 활동의 혜택만 누리는 모습이 결국 뭐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이게 문제의 원인이지?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집단의 다른 구성원이 자신의 몫까지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구나. 개인의 책임이, 자, 학생일이 다시 뭐 한다? 불명확하고, 되겠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했지? 요약해주고, 거지는 뭐지? 질문을 통해서 뭐 하는 거?
내용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 자,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문제 상황의 원인은 뭐 때문이다? 책임이 불명확하고 다른 구성원이 기다리는 심리 때문이다. 이제 뭐 얘기해야 돼? 문제의 해결 방안이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링겔만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면 자 어떻게 하자? 개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해주자. 맞아. 실제로 개인의 역할을 명확히 정해주었을 때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 있어. 실험 밑줄 치고. 그래 어떤 실험인지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글에 반영하자. 두 번째 어떻게 하자? 구체적인 목표 설정. 되겠지? 개별 구성원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집단 과제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방지할 수 있을 거야. 좋아. 오늘 대화를 바탕으로 글을 써볼게. 같이 검토해보자. 그럼 첫 번째 문제가 학생 1에 대한 설명이지? 그지? 형광펜 들고. 자, 1번만 선생님이 할게. 대화의 맥락, 논의의 목적. 자, 이 점을 고려해서 주제를 선정했고, 요 정도가 좋겠지? 나머지 찾아봐. 2번, 3번, 4번, 5번 본문에다 표시하자. 받으면 얘기해줘. 천천히 찾아줘. 변형 문제도 이런 식으로 다 읽고 확인해줘. 다 찾아봐. 다 됐어? 자, 이번에 논의할 상황은 있어 없어? 동그라미 치고. 근데 뭐는 없다? 발언 순서에 X표 치자. 발언 순서라는 것은 자 학생 1이 먼저 이제 학생 2가 먼저 얘기하고 학생 3이 말하시오. 이런 식이야. 발언 순서에 X표 치면 되고. 4번, 3번. 발언 내용을 반영해 의견을 제시한다. 자, 어딨지? 어디지? 삼 번이 어딨니? 발언 내용을 반영해서
의견을 제안한다. 여기 있잖아. 여기 이런 내용으로 글을 구성해 보자. 그지? 링겔만 효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3번은 요약했고, 그지? 그 다음에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5번이 여기 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까. 이게 5번이 되겠지? 되겠지? 이거 직접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9번에 A야. A 한번 보자. A에서 자, 요렇거든. 답 찾고 답의 근거 형광펜으로 칠해줘. 자, 몇 번이야? 5번에 지금 선생님 파란색으로 칠한 이거지? 이야기구나. 내가 찾은 자료는 관련이 있다고 했어.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장문 보자. 학교에서 모둠 활동을 수행할 때 공동의 과제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들로 인해 갈등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는 링겔만 효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링겔만 효과는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개별 구성원의 생산성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링겔만은 인원수를 달리하여 줄을 잡아당기게 하고 각각의 경우에 개인이 발휘하는 힘을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줄을 혼자 당기는 경우 피실험자가 발휘한 힘을 100%라고 했을 때 2명이 함께 줄을 당길 경우 각 개인이 발휘할 힘은 93%로 8명이 함께 줄을 당길 경우에는 49%로 줄어든다. 자, 자, 갈등 상황 밑줄 치고 이걸 뭐로 설명한다? 링겔만 효과. 개념이 뭐야?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개별 구성원의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 되겠지? 그리고 요건 이제 뭘로 뒷받침했어? 실험을 통해서. 링겔만 효과는 주로 개별 구성원의 역할이 명확하게 조정되지 않는 집단에서 발생한다. 개별 구성원 개인의 책임 소지가 불명확한 집단 활동에서 개인은 전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다. 또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도 링겔만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집단에 속해 있으면 혼자 있을 때처럼 온 힘을 다하지 않아도 다른 구성원이 자신의 몫까지 할 것이라는 생각해서 동료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자, 왜 발생해? 역할이 명확하게 조정되지 않고 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집단에서. 첫 번째고, 두 번째, 나 하나쯤이야. 동료에게 의존하는 거. 되겠지? 두 가지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야. 첫 번째는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서 나 하나쯤이야. 동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되겠니? 모든 활동에 구성원이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막으려면 개인의 역할을 이건 해결책이지?
여기 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문제점이고 문제의 원인이고 이게 뭐가 된다? 해결 방안이 되지. 자, 먼저 어떻게 하자? 개인의 역할을 지정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라. 되겠지? 한 실험에서 어떤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고 옆 사람의 반응을 관찰했다. 20번의 실험 중 옆 사람이 도둑을 제지한 경우는 단 4회에 그친 반면 자리를 비우며 옆 사람에게 자신의 물건을 봐달라고 했을 때 옆 사람이 도둑을 제지한 경우는 20회 중 19회에 달했다. 역할을 지정함으로써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 또한 지정된 역할에 따라 뭐한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라. 예를 들어 의견 제출하기보다는 내일까지 의견 5개씩 제출하기와 같이 각 개인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막는데 효과적이다. 모둠 활동의 문제는 집단 속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면, 이건 윗문단의 내용은 다시 뭐 해준 거야? 요약해 준 거지? 집단 성과의 책임은 우리라는 이름 아래 숨는 것이 아닌, 자, 너와 나의 몫을 다하는 것. 그럼 40번은 어떻게 해보냐면 1번 가에서 학생일이 주제 선정의 배경 밑줄 치고 그 문제점이 나의 1문단에서 문제 상황. 그러면 자 봐봐. 요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고? 가에서 확인하고. 요 내용은 어디서 확인해? 나에서. 선생님 한번 해볼게. 그럼 가에서 문제점이지? 첫 번째 문단에서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갈등 상황. 되겠지? 자, 보기 보고, 자, 가에서 찾고, 그 다음 어디서 찾는다? 나에서도 찾아봐. 자, 형광펜으로. 답을 알고 있더라도, 다, 거기다가 답은 무관하게 나머지 선지들의 근거를 다 찾자. 다 되면 얘기해줘. 다 천천히 찾아봐.
자, 해보자. 자, 같이 해보자. 자, 1번, 2번. 학생이가 링겔만 실험에 대해서 언급했다. 여기지? 자, 그걸 1문단에서 링겔만 효과의 개념 여기 있지? 그지? 그 다음에 3번 학생 3이 링겔만 효과의 원인 뭐? 어떤 거? 찾아야 돼. 보기에서 가에서 어떤 거? 여기 나 하나쯤이야. 그지? 그지?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 나 하나쯤이야 있지? 그지? 그러면 이 문단에 사례를 추가하여 문제상 발생의 심리적 요인이다. 그럼 나 하나쯤이야는 문제상의 심리적 요인 맞지? 어디에 X표 쳐야 돼? 사례 추가에 X표. 추가된 사례가 있어 없어? 없어. X야. 4번 학생 3이 추가적으로 조사하자고 제안한 내용 가에서 학생 3이 추가적으로 뭘 조사하자고 했지? 어떤 실험인지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글에 반영하자. 밑줄. 이걸 3문단에서 그 실험으로 뒷받침했니? 하나, 둘, 셋에서 20회 실험 되지? 학생이가 구체적인 목표 설정 얘기했니? 그치? 여기에 대해서 막연한 목표와 비교하자. 자, 목표에서 의견 제출하기와 5개 제출하기로 비교한다. 되겠지? 41번은 나의 글쓰기니까 자 여기 모둠 활동 체크. 그지? 그 다음에 갈등 상황. 이걸 우리가 겪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몇 번이 제일 좋겠어? 1번이 좋고. 그 다음에 42번은 보기는 나의 마지막 문단의 초고다. 보기를 고쳐 쓴 거니까 어디서 어디로 고친 거야? 보기에서 나로 고친 거지. 그러면 차이점을 봐봐. 자, 모둠 활동 문제는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아닌 너와 나의 몫이다. 그럼 비교하면 고치면서 이 문장이 더 들어갔지. 그러니까 몇 번이겠어? 답 찾아보자. 3번이 되겠지. 두 가지 해결 방법이 다 드러나도록. 자, 조지의 환경을 고려한 밑줄 환경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의 필요성. 추위가 느그러지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는 여러 경로로 바다에 유입되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자외선 차단제의 양은 최대 1만 4천 통에 달하는데 이는 산호를 비롯한 해양 생물의 생존뿐 아니라 인간의 삶까지 위협한다. 자외선 차단제가 증가해. 이게 어떻다? 해양 생태계 악영향에다가 인간의 삶까지 위협하는 문제점이지? 자외선 차단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산호의 백화현상을 가속화해. 백화현상이란 해수온도 상승으로 산호와 공생하던 조류가 사라지면서 산호의 기저골격인 흰색 석회질만 남는 현상이다. 백화현상이 지속되면 산호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산호는 전체 해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해양 생물종 중 약 25%의 서식지 역할을 하므로 해양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산호는 탄소를 흡수 및 저장하여 연안 지역의 온도와 해류를 조절한다. 따라서 백화현상의 가속화로 산호가 멸종위기에 처하면 식량안보, 기후안전 등의 인간의 삶에 직결된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 자, 산호가 무슨 역할을 해? 해양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또 산호가 무슨 역할을 한다?
연안 지역 온도와 해류를 조절한다. 따라서 산호가 없어지면 여러 분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인 하와이 밑줄 치고 2021년부터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한다. 두 성분이 산화의 백화현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해양 생물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백화현상이 나타난 산호의 비율이 약 44%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도 어떡하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해야 한다. 되겠니? 전문가들은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등의 함유되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 옷과 모자를 착용하거나 양산을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량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외선 차단제의 생산 및 판매 시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규제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되겠지? 자, 그러면 단형이니까 자, 밑줄 해양 유입량 있니? 있지? 자, 나머지 찾아. 자, 1번에서 5번까지 다 찾자. 자, 찾으면 얘기해줘. 일단 답은 2번이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해양 생태계 악영향 다음과 같이. 그지? 전반적으로 많고. 백호 현상이 일어날 비율 체크해두고.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 5번도 하긴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맞게 쓰기야. 첫 번째 환경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의 필요성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상되는 효과 2번. OXXO 표시해줘. 그리고 답이라면 1번 어디 있다, 2번 어때 형광펜으로 칠해줘.
되면 얘기하자. 자, 1번. 자, 1번은 자, 첫 번째 조건이 있니 없니? 환경을 고려하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의 필요성. 1번이 있어 없어?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자. 어디 있어? 없지. X. 지금 모자 양산 쓰자는 얘기잖아. 자, 2번. 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 성분을 고려하고, 자, 형광펜으로 성분을 고려하고 자외선 줄이려는 노력. 이게 몇 번이야?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 인간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이게 몇 번? 답 몇 번이다? 자, 3번.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앞으로. 자,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해양에 유해한 성분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첫 번째가 되니 안 되니? 환경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 두 번째 조건 있어 없어? 없어. X. 자외선 차단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체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거 환경을 고려한 차단 이거 안 되지? X고 성능이 뛰어나 안 되지? X. 자, 그 다음에 45번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자료다. 자료 활용 방안 통계 자료. 자, 먼저 독성 발현 농도 및 규제 도입 전 검출 농도 보면 옥티노세이트나 옥시벤존은 독성 발현 농도보다 검출 농도가 훨씬 어때? 더 높은 심각한 거지? 자, 그 다음 자외선 차단 구매 시 고려 요인 뭘 제일 고려한다? 기능. 그 다음 성분은 많이 고려해야 하네? 안 하는 게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신문기사에서 세계 산호초 감시 네트워크 추정에 따르면 산호는 매년 2조 7천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산호의 대규모 백화 현상은 생계형업, 관광산업 등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를 판매하는 업계에서도 옥시벤존 프리, 리프세이프 같은 바다에 덜 해로운 제품을 선보인다. 산호가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백화현상은 치명적이다. 그래서 어떻다? 자외선 차단제 덜 해로운 제품을 선보인다. 전문가 인터뷰. 얼굴과 몸에 도포된 자외선 차단제는 물놀이나 수영, 샤워 및 세탁 등을 통해 뭐한다? 유입된다. 우리나라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만을 기준으로 자외선 차단제 옥시벤존 함량을 자, 우리나라는 5% 수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외의 법적 제재는 어떻다? 미비하다. 되겠지? 자, 이것도 1번만 선생님이 해볼게. 1-기억 밑줄. 독선 발현 시 초과하는 농도. 이거 한 번은 자료, 또 한 번은 그래서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자료에서 확인하자. 자, 요렇게 초과하는 거 맞지? 그럼 거기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하와이 자외선 차단제 규제 배경으로 3문단에 가서 하와이에서 유통을 금지한다. 보이지? 동그라미. 자, 어떻게 한다? 자료에서 한 번, 그 다음 어디서 한 번? 그래서 한 번. 다 찾아봐. 다 찬찬히 다 되면 얘기해.
다 됐어? 자, 그러면 이거 하나씩 해보자. 자, 자료 2를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호의 멸종 위기가 치명적 영향. 그럼 자료 2에서 보자. 자, 여기지. 경제적 가치, 치명적 영향, 동그라미. 이걸 이 문단에서 삶에 직결된다. 여기 체크 되겠지? 자료 3에서 자, 물놀이 샤워 등을 통해서 유입된다. 자료 3에서 유입되지? 이거 1문단에서 유입 경로의 예시로 유입된다의 예시. 괜찮지? 그 다음에 자료 1-니은과 자료 2를 활용하여 자외선 업계가 자,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착안해서 기능은 어디야? 자료 1-니은이지? 기능? 응? 동그라미. 자료 1-니은에만 동그라미 쳐. 자, 자료 2는 돼야 안 돼? 자료 2는 자료 2는 뭐? 자외선 차단제에서 뭐 한다? 기능이야 덜 해로운 제품이야? 그러면 자료 2에 X 쳐야지. 기능을 중시하는 차관하여 제품을 선보인다에 X 쳐야 돼. 기능을 중시하는 건 1-니은이지. 되겠지? 자료 2에서는 뭐 한다? 덜 해로운 제품을 선보인다야. 기능 중심이 아니지. 기능이라는 것은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기능이 아니고 햇빛을 차단하는 기능이야. 되겠지? 그래서 4번이고 1-기억 자료 3을 활용하여 국내 자외선 차단제 자 밑줄 성분 함량 규제가 환경에 미친 악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1-기억 보면 얘네들은 위험하지? 근데 자료 3을 보면 이외의 법적 제재는 미비하지. 그지? 그리고 요 퍼센테이지는 뭐야? 5%, 7.5%잖아. 그 외에는 미비하다. 그래서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한 걸 4문단에서 규제와 대안이 필요하다. 동그라미. 되겠니?